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하루 3명 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73세 여성의 확진이 먼저 확인됐고 이 여성과 함께 사는 아들 부부도 확진자가 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난달까지 중국 광둥성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가 8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프랑스의 알프스 리조트도 바이러스에 홀렸습니다. 지난달 스키 리조트에 머물렀던 영국인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거리 곳곳에 버려지는 마스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치된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외에도 감염이 발생한 주요 국가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이 강화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천과 아산에 있는 우한 교민 생활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와 함께 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태국의 한 쇼핑몰에서 탈영 군인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SNS에 범행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역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이외에 감염이 발생한 주요 국가, 즉 싱가포르와 태국, 홍콩, 대만, 일본 등인데요.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에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주요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현재 중국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는 싱가포르와 태국, 홍콩, 대만, 일본 등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건강질문서를 의무 제출하고 개별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일부 입국 제한 조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1000여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인 광둥성과 저장성 등이 입국 제한 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일주일간 중국인 입국이 현저하게 줄면서 실질적인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위기 경보 단계도 현 경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들이 정부 방역망에서 관리되고 신종 코로나의 치명률이 낮은 것 등을 감안한 겁니다.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3차 전세기도 투입됩니다. 우한 교민뿐 아니라 교민의 중국인 직계가족도 탑승하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탑승을 불허하던 입장을 바꿔 허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내 외국인 입국자 모두 건강상태 체크를 위한 자가 진단앱을 깔고 앱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쪽 지역을 찾았습니다. 감염될 수 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손을 흔들어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전신 소독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햇볕이 심한 임산부도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격리된 170여 명의 교민들을 격려해달라는 요청에 숙소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어 진천 음성 주민들을 만나 우한 교민들을 받아준 것에 감사를 전했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든지 소비활동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위축됨이 없이 평소대로 그렇게 이제 해주셔도 되겠다. 문 대통령은 520여 명의 우한 교민이 격리돼 생활하고 있는 충남 아산도 방문한 뒤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전 진짜 패내기도 힘들 정도예요. 예. 이거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예. 진짜.
국민의 안전도 챙기고 경제도 살려야 하는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국내에선 오늘 하루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확진자 수는 총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 머물다 귀국한 아들 부부가 어머니에게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25번째 확진자는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사는 23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51살 한국인 남성인 26번째 환자와 37살 중국인 여성인 27번째 환자는 25번째 확진자의 아들 부부입니다. 일가족 3명이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국 광둥성에서 머물다 귀국한 아들 부부가 함께 살던 25번째 확진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3명은 같은 집에 거주했습니다. 며느리께서 먼저 기침 증상이 있으셔서 이 며느리 분이 먼저 발병하고 또 가족 내의 전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번 환자는 지난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인 27번 확진자가 지난 4일 먼저 증상이 나타났지만 2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미룬 이유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25번 확진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26번과 27번 환자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방금 뉴스에서도 들으셨지만 27번 확진자인 37살 중국인 며느리, 닷새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웬일인지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확진 판정이 나온 남편 역시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해 일상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동선 또 접촉자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계속해서 백승호 기자입니다. 아들 부부가 중국 광저우에서 귀국한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나흘 뒤인 지난 4일 중국인 며느리에게 장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광저우가 속한 광둥성은 후베이성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곳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1339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26번째 확진자로 판명된 남편 역시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드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증상이 건강한 성인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확진자로 확인된 뒤에야 부부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오후 늦게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8일 넘게 지역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된 뒤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부부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까요? 정부가 26번과 27번 확진자 그동안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인터넷엔 벌써 주소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추가 확진자 3명은 모두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오늘 오전 25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25번째 확진자가 머물던 시흥 아파트에는 오늘 오전 긴급 대응팀이 파견돼 방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25번째 확진자의 아들 부부까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역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복도에도 전부 다 방역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 그냥 우왕좌왕들을 하니까 더 불안해하잖아요. 특히 26번째와 27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중국 광둥성에서 입국한 뒤 9일 만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도 역학조사 중에 확인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질병관리본부의 접촉자와 이동 경로가 공식 발표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이 네티즌들은 확진자들이 살았던 아파트 동호수 정보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예 가르쳐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해야 되고 인터넷에 지금 다가가는 몰라서 너무 감춘다고 그래. 감춘다. 시흥시는 확진자들의 동선이 복잡하지는 않다면서도 내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465곳에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것만 811명입니다. 2003년 사스 때 전 세계에서 8개월 동안 숨진 사람 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지 2달도 안 된 걸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매우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쳐서인지 도시봉쇄, 강제격리, 이렇게 강도 높은 조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우통이 다 벗겨진 채 사지가 들려나가는 남성. 중국 우한을 방문한 이력 때문에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고도 가족 전체가 격리를 거부하다 결국 집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사망자는 중국 본토에서만 811명으로 늘었습니다. 2003년 사스 때 8개월 동안의 전 세계 사망자 수 774명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확진 환자 중에는 중증 환자가 6,000명 넘게 포함돼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The past few days really been a living hell for me. I felt so desperate and so helpless because there's nothing I can do.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지방정부들은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고 있는 확진자들이 바깥에 아예 다닐 수 없도록 출입문을 봉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한 정신위생센터에서 환자 50명과 의료진 30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관리 실패 사례는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부터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지 중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스키장까지 뚫렸습니다. 리조트에 머물던 9살 어린이를 포함해 영국인 5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중국 우한과 멀리 떨어진 알프스까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간 걸까 추적을 해봤더니 뜻밖의 장소가 나왔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프랑스 동부 알프스 산맥에 있는 한 스키장. 슬로프는 텅 비어 있고 오두막 모양의 숙소 한 곳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던 9살 어린이를 포함해 영국인 5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Ma fille est dans la classe du petit garçon qui est effectivement contaminé par le coronavirus. Tout ce qu'on déplore en tant que parent d'élèves. 숙소는 즉시 폐쇄됐고 아이가 다니던 학교 등 2곳은 휴교 조치했습니다. Ce qui est embêtant aussi, c'est au niveau du tourisme pour le village, parce que ça peut faire mauvaise presse. 전파자는 지난달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프랑스로 이동해 스키 리조트에서 나흘간 머물고 영국으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참석자 5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싱가포르 국제회의 참석자였습니다. Et donc nous avons des relations étroites avec les autorités de Singapour qui investiguent actuellement une réunion professionnelle qui se serait tenue comme celle de la présence de personnes venant de Hubei à cet événement. 외국인 94명이 참석했던 싱가포르 국제회의가 바이러스 확산의 새로운 거점으로 확인되면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소입니다. 요즘 거리엔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죠. 아예 방독면 쓰고 출근하는 직장인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안과 공포가 우리 일상을 뒤덮었다는 얘기겠죠. 서상희 기자가 방독면을 쓰고 출근길에 나선 사례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전 7시 20분, 20대 직장인 최인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 앞에 놓인 방독면을 집어들고 얼굴을 넣은 뒤 정화통까지 끼우면 준비가 끝납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갑자기 나타난 방독면에도 시민들은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방독면을 끼고 다니거나 눈을 좀 보호 차원에서 끼고 다니는 편입니다. 평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선 방독면으로 얼굴을 다 덮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이종호 씨는 얼마 전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방독 마스크를 번갈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감염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감염자라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끼고 있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방독면과 방역복을 찾는 사람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첫 주말 한 온라인 쇼핑몰의 방독면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스크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조금 필터 교체식이라도 찾으시려고 하시는 심리가 있어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이나 재난 상황에서 쓰는 방독면은 호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은 보건용 마스크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동선 정보 부족 등으로 연일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은 일회용으로 쓰고 난 마스크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지요? 오염되고 눅눅해진 마스크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걸 또 사람이 만졌다가는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버리는 게 맞는지 유승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마곡역 앞.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서울시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쓰다 버린 마스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옆으로 몇 걸음 가보니 마스크가 한 개 더 버려져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앞입니다. 생수병, 과자 봉지와 함께 마스크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홍익대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요. 이렇게 도로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마스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담장 안쪽에도 마스크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 마스크를 함부로 이제 버리게 되면은 이제 위생상에도 안 좋고 이제 혹시 만져서 이제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하려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환풍구 안쪽에도 역 안 쓰레기통에도 마스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을 때는 뭐 손으로도 꺼내고 하더라고요. 장갑은 꼈지만 바이러스는 저거 때문에 하니까 좀 찝찝하죠. 전문가들은 오염된 마스크 방치가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스크 겉면은 세균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도 있고 본인이 환자라면 마스크 안쪽 면도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밀폐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만큼이나 안전한 폐기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건 수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영진 기자가 수산물 시장에 가봤더니 그 비싸다는 킹크랩 가격이 뚝 떨어졌는데도 사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장에 설치된 수조 안에 킹크랩이 가득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내 판로가 막히자 한국으로 들어온 러시아산 킹크랩입니다.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도 연인 급락세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킬로그램당 7만 원이 넘던 킹크랩 시세는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킹크랩 100톤이 추가로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잘 없거든요. 시장은 그중에 정글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손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회식과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80% 이상 손님이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사람들도 이제 사람 많이 모으는데 안 가니까 저도 이제 손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부 점포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마이너스 70%까지 80%까지 떨어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역대 최악입니다. 아유, 나 지금 약 먹고 있어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날마다 나와 있어도 심정이 말할 수 없어요. 계속 지금 적자가 오고 있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인들의 시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거짓말 조금 보태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는 취업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토익 시험장은 졸업,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붐볐는데요. 자, 오늘 시험장에는 빈자리가 유독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온 응시생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토익 시험 고사장, 응시자보다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시험장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줄어들어서 좀 급하게 취소했어요. 잠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긴 할 것 같은데. 토익 시험 주관사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4명 중 1명꼴로 사전에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평소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유학과 취업 일정 때문에 고사장을 찾은 응시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정대로 맞추려면 연기를 할 수가 없어서 걱정되어도 오늘 왔어요. 밀폐된 지역에서 오랜 시간 시험을 치르니까 고민은 됐는데 일단 한시라도 취업을 먼저 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NH농협은행은 필기시험을 2주 연기했고 한진그룹 계열사는 상반기 채용 면접을 잠정 중단하는 등 채용 일정이 줄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계속 들어가서 그런 게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염 위험에 꼬여버린 시험 일정까지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전도연, 정우성 같은 톱배우들의 인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해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이번 달 개봉 예정작들이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인생들이 돈가방을 놓고 사투를 벌이는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입니다. 칸의 여왕 전도연과 미남 배우 정우성 등 화려한 캐스팅과 예측 불가한 이야기 전개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로 예정된 개봉일을 결국 미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한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여러 작품들이 또 저희 영화 말고도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 밀려서 외면당하는 안타까움이 없길 좀 진심으로 바라고요. 유명 뮤지컬 실황을 담은 레미제라블 뮤지컬 콘서트는 개봉을 한 달이나 미뤘고 애니메이션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는 잠정 연기했습니다. 다만 연기파 배우 라미란 주연의 코미디 영화 정직한 후보는 개봉일 연기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달 극장 관객은 1684만여 명으로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반세기 전통의 대종상 영화제도 개최일을 연기했고 2주 연속 흥행 1위를 달린 이병헌 주연의 남산의 부장들도 하루아침에 손익분기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장가의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죠. 그런데 25번째 확진자가 선별진료소를 2번이나 가서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정책사회부의 김단비 기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 김 기자, 25번 확진자 73살 한국인 여성인데요. 이상 증세를 느끼자마자 다음날 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 검사를 못 받았다고요? 네, 이 70대 여성이 이상 증세를 느낀 건 지난 6일 저녁부터입니다.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었는데요. 함께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최근 중국 광저우를 다녀온 사실을 의식하고 바로 다음날 시흥시내 한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여성은 이날 바로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네. 이상 증세가 계속되면서 다음날 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뒤에야 바이러스 검사가 이뤄졌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여성 덕분에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감염자 2명도 추가로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다음날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았기에 망정이지 사실 다시 가지 않았다면
이때 결과가 어땠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상 증세를 호소해서 선별진료소를 갔는데 왜 검사를 못 받았습니까? 이 여성이 처음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7일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새 지침이 적용된 첫날입니다. 이 새 지침은 태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귀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나오면서 마련됐는데요.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최근에 환자가 유입된 태국, 싱가포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국가의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를 확대 변경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로 정부가 밝혔던 새 지침이 적용된 시점이 7일 오전 9시였는데요. 그런데 현장엔 이 지침이 당일 오후나 돼서야 전달되면서 이 선별진료소에선 이 73세 여성이 검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지침이 2월 7일자로 바뀌었는데 브리핑은 2월 10일날 바뀐 9시로 바뀌는 걸 제가 지난 저에게 공식 통보는 오후쯤에 드렸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이 새 지침을 열심히 설명해놓고 일선에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이 확진자를 찾아낼 소중한 하루가 고스란히 허비됐는데요. 이 논란이 불거지자 시흥시는 해당 확진자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 동선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비판은 시흥시도 보건당국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방역당국이 지금 정신이 없겠지만 손발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이없게 허점이 드러나 버렸군요. 정책사회부의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또 새로운 보수당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이르면 내일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띄운 승보수, 이번엔 통할까요? 김철중 기자입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를 검토하다 전격적으로 통합으로 선회한 겁니다. 통합 조건으로는 이미 언급된 3원칙의 준수만을 요구했습니다. 공천권이나 지분, 당권 등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희생도 강조했습니다.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저의 불출마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귀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을 두고 이견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내일 유 의원과 만나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유 대표님과 만날 계획은 잡으셨나요? 네, 거기까지 하시죠. 우리 논의가 있을 겁니다. 혁신통합 추진위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예정대로 다음 주말 통합신당을 띄웁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대 회에 의회의 인물 진중권 전 교수가 강연대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인사가 왜 비난을 무릅쓰고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입장을 밝혔는데 진 교수는 강연 중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성시영 기자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발기인이 아닌 강연자로 나선 건데 자신을 모두가게라고 소개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비판 도중 울컥하더니 20초간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람이 어떻게 평등을 내세우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고 설명했는데 진보 진영과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에게서 비난을 받았던 게 떠올랐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진 전 교수는 모두 까기를 안 하는 게 비정상이라며 문재인 정권도 비판했습니다.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정의의 기준 자체를, 도덕의 기준 자체를,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저들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안 전 의원은 배울 점이 많아 진 전 교수를 강연자로 초대했다며 정치적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발열 검진을 받았는데 안철수 전 의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상입니다. 혹시나 제가 발열이 있었다면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한 안철수 신당 대신 국민당으로 21대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국에서 군인이 대형 쇼핑몰에서 총을 무차별 난사해 수십 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또 이 끔찍한 과정을 SNS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군인이 사살되고 나서야 악몽은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총을 들고 쇼핑몰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한 남성. 그리고 쇼핑몰 안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사건은 태국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범인이 자신의 지휘관을 포함해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기와 군용 차량을 훔친 뒤 도주한 범인은 시내의 한 쇼핑몰에 도착해 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했습니다. 내부로 진입해서는 16명에 달하는 인질들을 붙잡고 특수부대와 대치했는데 이 과정을 SNS를 통해 생중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국인도 8명이 있었지만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매체에서는 토지 관련 분쟁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인은 오늘 오전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내일 막을 올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오스카 트로피를 최초로 거머쥐게 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쟁쟁한 영화 후보 가운데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준비가 한창인 아카데미 시상식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윤수민 특파원이 안내합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은 할리우드 영화 1917과 함께 가장 강력한 작품상 후보로 꼽힙니다. 후보작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비영어권 영화입니다. 당연히 기생충이 탈 것 같아요. 정말 영광이고 또 자랑스럽고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알고 계셨고 봉준호 감독은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거장들과 감독상을 두고 다툽니다. 그가 수상한다면 아시아계로는 대만 출신 리안 이후 2번째가 됩니다. 저 자신이 바프타나 오스카의 다이버시티에 공헌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20년간 만들어 오던 영화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초대돼서 와 있는 거니까요.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시상식이 열리는 LA 행사장으로 몰려와 축제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されて嬉しいです。嬉しいです。 파라사이트 사이코! 예, 미다이나. Yeah, we saw the trailers. We know it's nominated for an Oscar, so we're really excited for you guys. 네, 영화 기생충 팀은 한국 영화 최초로 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레드카펫을 밟게 되는데요. 내일이면 베일을 벗는 이 오스카상의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해변 모래 위에서 하는 스포츠. 비치 발리볼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치 핸드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표팀까지 구성됐는데 김민곤 기자가 제주 훈련장에 다녀왔습니다. 선수들이 재빠르게 공을 돌리더니 360도 회전을 하며 공을 던집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스포츠, 비치 핸드볼입니다. 일반 핸드볼에 비해 경기장 크기도 작고 뛰는 선수들도 적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표팀을 꾸려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곳 제주는 이렇게 외투를 입지 않으면 쌀쌀한 날씨인데도 선수들은 투혼을 불태우며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바로 360도 터닝슛. 코트에서보다 힘은 배로 듭니다. 모래바닥이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운동장이나 그런 걸로 넣으면 2점이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훈련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꼬마 대표팀. 4월엔 국제대회에도 참가해 제2의 우선순위를 그려낼 각오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종일 공기도 맑고 화창해서 마스크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 꼭 착용해야겠습니다. 오전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은 더 온화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13도, 대구 11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다음 주 내내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중반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서 밤사이 강원 영서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키친타올에 고무줄을 끼워서 임시 마스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비싸지다 보니 제주도 한 분여회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했다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종류별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KF 수치가 94, 높은 마스크일수록 비싸지고요. 필터까지 달면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쓰자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사실 미세먼지가 아닌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진처럼 직접 노출되는 분들만 아니라면 수치가 좀 더 낮거나 아예 면 마스크를 써도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대신 면이라면 빨아 쓰고 청결하게 쓰셔야겠죠. 이렇게 재난이 닥칠 때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인데요. 각자 알아서 미봉책으로 견디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게 우선이겠죠. 뉴스데이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